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 전달 장치 6번 본체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를 해서 ko.kr의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mm.ipt 파일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본체는 바닥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원통입니다. 그죠? 여기 수문선이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원통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그냥 사각형으로 그릴 거고, 위에는 중심선을 그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 회전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키울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해칭의 방향을 보니까 여기까지가 본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주고, 여기는 중심선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형이기 때문에 밖에다가 그려서 일치구속으로 여기 중간점이랑 여기 원점이랑 찍어줍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는 여기가 102mm고요. 여기가 102mm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mm 정도가 되네요. 높이는 10mm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여기 위에 중간점에다가 중심선을 하나를 그려서 생긴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중간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서 여기 맨 바닥까지 거리를 재보면 여기가 69mm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요 점에서 여기 바닥까지 여기를 69mm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름은 밑에 있는 큰 원의 지름이 42 정도 나오고요. 여기가 42고, 그 다음에 위에 작은 원이 25mm가 나오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5m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21mm 정도가 되네. 여기가 21mm 정도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하나를 그려서 리브를 그려줄 건데, 자,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가지고 요 점까지 거리를 이렇게 재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재보니까 대충 8mm, 8mm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8mm, 그 다음에 요 끝점에서 여기까지도 대충 한 8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 바닥 부분이 돌출이 여기 밑에 있는 요 그림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서 요거에 2배를 하면 되는데, 여기도 102mm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돌출을 해서 여기 바닥을 잡고 대칭으로 102mm만큼 돌출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 1에서 스케치 공유를 해서, 자, 이제 회전을 하는데, 자, 여기 원통을 잡고 축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브는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를 재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두께를 재보니까 여기가 8mm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리브 선택을 해서 여기 요 선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게 해서 방향을 반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칭으로 해서 여기 8mm라고 주고 확인을 하면 리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 요 리브를 원형 패턴으로 요 원통 기준으로 4개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외형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닥에 여기 구멍을 뚫어 줄 건데, 여기 바닥에 구멍은 좀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요 구멍을 일단 뚫어 줄 거고, 위에는 축구멍이기 때문에 원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뚫어 줄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바닥 일단 여기까지는 다 했으니까 스케치 가시성을 꺼 주겠습니다. 자 바닥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여기다가 점 하나만 찍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 주는데,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구멍을 뚫어 주는데, 자 여기는 카운트보로 해서 요 원의 지름을 재고요. 그 다음에 요 원의 지름을 재보면 밑에 있는 큰 원의 지름이 지금 34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34. 그 다음에 작은 원의 지름은 지금 26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가 26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리값으로 해서 그 다음에 큰 원의 깊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3mm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가 큰 원의 깊이죠, 그죠? 여기가 13mm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재보면 여기가 16mm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드릴점 요 끝부분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 이렇게 수평선입니다. 그죠?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드릴점에서 플랫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평평하게 뾰족하지 않게 뚫혀지게 됩니다. 플랫으로 하고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뚫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구멍을 파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 지름을 재보면 축 지름이 여기는 15mm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바닥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자, 원의 지름은 15mm고, 그 다음에 여기 키자리를 파줘야 돼서 이렇게 선으로 그으셔도 되고 아니면 사각형으로 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규격집에서 검색을 해서 키라고 검색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축지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고, 지금은 축지름이 15mm니까 요거를 봐야 되겠다. 그죠? 12mm에서 17mm.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B 값이 5mm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적어 놓습니다. 15mm에 대해서 B 값이 5mm고 T1 값이 3mm고 T2 값이 2.3이라고 되어 있는데, T1 값은 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 T2 값은 보스, 그러니까 지금처럼 본체나 풀리나 기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본체 만들고 있으니까 요 2.3을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5m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3mm인데 여기는 조금 있다가 자르기로 잘라낼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대편 4분점까지 여기 거리를 재서 여기가 15 더하기 2.3, 즉 17.3mm로 해주시면 되고, 같음으로 여기랑 맞춰준 다음에 자르기로 여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돌출을 해서 전체로 이렇게 파내시면 이렇게 파지겠죠, 그죠? 전체로 여기가 거리값은 전체로 이렇게 파내시면 이렇게 파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빼먹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올실이 들어갑니다. 자, 올실이 들어가면 여기에 올실 못따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올실은 고무로 된 재질이라서 여기 각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어넣다가 찢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올실의 규격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25mm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규격집에서 또 오일이라고 검색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오일실 25mm에 해당하는 요 규격집을 보니까 38에 5짜리가 있고 40에 8짜리가 있는데, 자,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에 8짜리인지 아니면 35에 5짜리인지를 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 보니까 40에 8짜리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40에 8짜리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25에 해당하는 그 D2 값의 최대값이 22.5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22.5. 그래서 이것도 미리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스케치 1을 편집을 해서, 자, 여기다가 대각선을 하나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데, 자, 요때 요 대각선의 요 끝점에서 중심까지 여기가 22.5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도가 30도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가시성을 켜서 아까 우리 회전했던 거 여기 피처 편집을 해서 Shift 누르고 여기를 찍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파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스케치 가시성을 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사로 고정하기 위한 요거 작업을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목깎이를 해줄 건데, 목깎이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여기가 한 12mm 정도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기 목깎이를 하는데 여기에 12mm 짜리로 목깎이를 4군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윗면에다가 새 스케치를 해서 형상 투영으로 여기를 찍어주고,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는데, 이 원의 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거리를 재 보니까 15mm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를 지름 15mm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돌출의 높이는 여기가 3mm 정도가 됩니다. 그죠? 3mm 정도로 돌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파주는 구멍은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여기 구멍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대충 9mm가 나오는데, 요 지름은 규격집에서 카운터라고 찾았을 때 여기 카운터에 있는 여기 볼트 구멍 지름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9mm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9mm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줄 건데, 자, 요 평면에 요 원하고 중심을 맞춰서, 자, 이번에는 카운트 보고가 아니고 시트는 없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9mm 짜리가 전체적으로 뚫어주도록,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윗면을 선택을 해서 새 스케치를 하고 다시 형상 투영을 찍어서 점을 여기 3군데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출과 구멍 요거 2개를 선택을 해서 여기 스케치 연계를 해주게 되면 여기 점 찍어 놓은 부분에 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인 형상은 대충 만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깎이하고 못따기를 할 건데, 일단은 목깎이를 하는데,
여기 리브 있는 부분에 여기에 먼저 3mm 목깎이를 4mm 주고죠. 여기가 8mm였으니까 8mm의 반 4mm로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목깎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mm 목깎이로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목깎이가 되어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도 3mm 목깎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3mm죠. 그죠? 여기도 다 3mm 목깎이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도 3mm 목깎이가 들어가고, 여기 위에는 여기 바깥쪽은 목깎이를 한 2mm나 3mm 정도 주셔도 되고, 여기는 목깎이를 좀 작게 주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1이나 0.6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해서 여기 키자리를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 보시면 여기도 3mm 목깎이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목깎이를 해서 여기 한번 선택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목깎이가 다 들어가십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빠진 것 없이 다 됐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동력 전달 장치 6번 본체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